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정도까지가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닌가 싶네요. 3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살짝 긴장이 되고 기대도 되는 것이 정말 오랜만에 청취자와 함께하는 책영사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책영사 패널부터 빨리 소개해드리고 오늘 함께하는 초대 손님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라미는 또 코로나 걸렸다 다시 회복돼서 나와가서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코로나였는데 아주 징했습니다. 정말. 정말 최악의 연말이었어요. 아, 연말에 그랬나요? 네, 연말에 그래서 저는 집 밖에 아예 못 나왔어요. 코니모지님하고 그럼 또 따로 살았던 거예요? 또? 아, 코니모지님하고 음. 초반에 따로 살다가 결국에는 저희도 감염 된 거죠. 애기랑 저랑.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합체를 했죠. 어차피 걸렸으니까 다 같이. 네. 자, 그다음에 안군. 네, 저도 연말에 액땜했습니다. 무슨 액땜했죠? 원래 사실 맞아. 안군 여행을 때문에. 아 맞네. 가는 거였는데 아파가지고 못 갔기 때문에. 어머. 아파서 못 간 코로나 거였어? 걸렸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제가 장염이 세게 와가지고 제가 위아래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날렸는데 어머머머. 새해 시작 전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들은 다 간 거고 본인만? 네, 친구 그냥 고등학교 친구는 그냥 본인이 가고. 네. 아, 혼자? 네. 아,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 숙박비 다 날리고 숙박비 다 날리고 그리고 비행기는- 항공권은 그래도 한 80% 돌려받고. 80% 받았어요? 네. 꽤 오. 받았죠. 많이 그래도 받았네. 얼마 전에 그 얘기했는데 그 정도 주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받는 거에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뭐 이미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최경사에 무슨 일이 네. 애써 자위하면서. 그렇죠.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었어요. 아, 오늘 뭐 잠바가 예쁘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 뭐 겨울에 안 맞는 잠바긴 한데 오늘 좀 아침 날씨가 맞아요. 괜찮아서 좀 풀려서. 예뻐요. 항공 네. 점퍼 같이. 맞습니다. 카키색입니다. 항공권은 날렸지만 어머머. 래퍼가 돼서 돌아왔네. 재밌네. 재밌어졌네. 새해. 많이 힘들었네. 자, 노시스 거의 얼굴이 뭐. 저야말로 그 병원에서 지금 다들 상태가 연말 연시 어. 입원했어요. 심지어 너무 아, 아파가지고. 진짜요? 아이고. 아니 병원에서 과잉 대응했어요. 독감인데 폐렴으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퇴원하는. 나와 보니 해가 바뀌어 있는. 아, 진짜로? 네, 정말 연말 연시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진짜. 아. 우리 다 왜 이랬어요? 우리 다 왜 이렇게 병자들이 돼가지고. 백수님은 네. 저는 멀쩡합니다. 네. 매우 별정하게 연말 연시를 보냈어요. 이기적이시네요. 원래 그 전주 그러니까 연말 전주에 휴가를 하루. 가신다고. 하루 가셨던 하루 건가요? 갔어요. 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영하 14도로 떨어진 아.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 추웠던. 노천 온천을 갔습니다. 오. 어디로?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어디 있는? 강화도에 있는. 어떻게 아, 원래 거기를 가능한가요?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추워서. 14도가 됐지. 근데 그 앞에 딱 가서 근데 보여요. 그 온천이 이렇게 철조망 사이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길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참 고민하다가 2시간 차를 몰고 간 게 너무 아까워서 들어갔는데 너무 좋았네요. 아, 의외로 아주 좋았습니다. 어. 아, 네. 밖은 너무 춥고 그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그 두한 조결이라고. 네. 그렇죠. 그대로 머리는 찬데 바다도 살짝 보이고 막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 주 좀 힘들었는데 뭐 이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해주고 우리 초대 손님부터 빨리 소개해드려야죠. 아, 오늘 그 함께하는 초대 손님은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오다 깜짝 놀랐는데 저는 남자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아주 이 귀엽게 생긴 동안의 여자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네요. 솔렘범님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려야 되나요? 네, 네네. 자, 솔렘범님 자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솔렘범입니다. 네. 너무 와. 진짜 오랜만이죠. 그 네, 청취자를 청취자를 모신 게. 정말 마지막으로 호박 여사님인가? 호박 여사님이 아니라 그 제빵 하셨던 네. 예. 라칼리파님이신가요? 라칼리파님. 네. 그 전에 그 전에
아마 황금사과님도 하셨고 네, 황금사과님 하셨고 레인님도 있으셨고 레인님이 있으셨고 그 앞에 코니모진님. 아 저기도 아. 계셨죠. 네. 제가 CJ만 기억이 나는 게 올림채님. 올림채님 네. 그 아주 앞에. 근데 맞습니다. 그 올림채님은 청취자 그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모셨. 그러니까 청취자시기도 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네. 마케팅 관련이 좀 하시는 있으셨죠. 분이셔가지고 네. 올림채님까지 포함하면 오늘 그 솔렘범님이 6번째 네. 저희 책영사의 와. 와. 초대 손님이 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너무 소개 더 길게 해주시죠. 어떻게 저에 책영? 대한- 네네네. 책영사에 대해서는 안구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음. 그 전부터 팟캐스트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제가 듣는 팟캐스트 리스트에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하다 보니까 계속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군을 알기 전에 책영사를 아신 거예요? 아니면 안군을 알고 난 뒤에 책영사를 아신 거예요? 알고 난 뒤에. 알고 난 뒤에 네네. 주로 어떤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셨어요? 팟캐스트 듣동라라는 아, 팟캐스트도 네, 많이 네. 듣고요. 책영사도 많이 듣고 그 복스라는 그 미국 건데. 네네 해외 거기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세요. 네. 잉글리시. 뉴욕타임즈 거에서 모던 러브라는 팟캐스트도 되게 오. 좋아하고 진짜? không 느껴지는데? 다 먹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데일리 이런 것도 들으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다는 뉴스류도 많이 듣지만 그냥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아하고 모던 러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연 들려주는 거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는 팟캐스트 뭐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으네. 듣동라도 팟캐스트 네. 형식이 인터뷰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 저스트 비트윈 어스라는 팟캐스트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버즈피드 혹시 아세요? 그럼요. 네,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만든 팟캐스트인데 거기서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많이 하는 곳이어서 그냥 평소에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접할 수 없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뭐 교포세요? 그런 거 아니죠? 아, 맞다고 해줘요. 왜 영어를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미국인이 나 더 아파지는 것 같아. 몸이 아파.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 살다 조금 그래서 진짜 마음 편해지네. 책영사를 들어주신다는 게 굉장히 어떤 레벨이 좀 그래요. 저희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네. 앞으로는 좀 영어를 많이 네. 쓰. 뭘 자막에 달 수도 없고 이건. 그 책이나 영화 취향은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책영사 듣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하게 점점 더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 취향은 화면 자체가 예쁜 영화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웨스 앤더슨. 그런 이유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엄청 액션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제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까를 볼 수 있어서 그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영화는 좀 아닌 것 같네. 영화 팟캐스트 중에 이제 책영사 말고 또 다르게 듣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래요? 영화 팟캐스트는 책영사만 책영사가 유일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꼭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표정 아주 뿌듯하시고요. 간단하게 그 저와의 접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저가 일하는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인턴이셨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책영사를 소개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 이제 그 안군이라는 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돼 가지고 맞습니다. 인턴들이 왔는데 이번 솔렘범님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맞아요. 전공이 그쪽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전공은 경제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실 줄 알고 관련 툴도 하실 줄 알아서 네, 굉장히 함께 일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6개월이 지나서 회사에 속해 계시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울지 마요. 감동받았습니다. 네, 차차 또 좀 얘기해 보고요. 먼저 저희 정규 코너부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주의 댓글입니다.
네, 2주의 댓글 저희가 3주 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긴 거는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끝없는 용기와 도전님께서 달아주셨어요. 3주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올 한 해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책영사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네 분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 또 좋은 방송 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연들이 이제 조금 있는데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럴 때 뭐 약간 정리가 네.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마음이 정리가 되는 팟캐스트인가를 좀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 느낌이어서 스타일인가? 그런지 차분하게 그냥 좀 듣다가 딴 생각. 잠자기 전에 듣거나.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네, 레떼님. 다들 즐거운 연말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아쿠아림도 좋아하는 물 덕후라서 해양 생태계를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리클라이너 2D로 먼저 본 뒤 편도 1시간과 뻔히 아는 3시간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도 4DX로 보러 갔는데 튀는 물이 너무 추워서 그냥 3D 정도로 관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성장 서사는 나니아 연대기가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덧붙여서 더 메뉴는 푸드 프로니클이나 스푸파 보는 느낌으로 음식 스틸을 기대하며 재밌게 봤고 끝나고 치즈버거를 평생 처음으로 먹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그 영화 다들 안 보셨죠? 네, 아직 안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말씀하신 치즈버거, 그게 이제 중요한 오브제로 나오죠. 근데 보니까 아바타는 의외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관련해서 또 뭐 취재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2D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왜냐하면 그 특별관 표 예매하기가 너무 쉽지 빡세요. 않아요. 네. 아직도 뭐 영화맥은 볼 수가 네. 없고 음. 다른 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얀 네떼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네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바타 1, 2편을 다 봤는데 영화관에서는 아바타 2를 처음 봤습니다. 아바타 1은 당시 한창 3D로 볼 수 있다는 광고를 했던 3D TV를 장만했을 때라 집에서 봤거든요. 그때 제 눈 앞으로 나비족이 날아오고 배경이 앞으로 오는 경험은 좋았지만 초등학생 때라 집에서 본 거고 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바타 2는 제천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영화관 자체가 워낙 노후된지라 3D로만 볼 수 있었고 화면이 작았어요. 큰 영화관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쉬워서 본가 가서 다시 CGV나 롯데시네마 특별관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 감상평은 다른 영화 CG들에서도 이미 익숙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2D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랬다 정도였습니다. 스토리는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2D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3D로 시작하는 말씀을 좋네요. 예전에 한참 3D 붐이 불 때 LG나 삼성에서 3D TV를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TV를 사면 이 평광 방식의 3D 안경을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맞아요, 이제 맞아요. 봤었는데 원빈이 광고했었잖아요. 저는 3D로 봅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게 3D로 안 만들어도 그 TV는 다 3D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로 3D를 한참 보다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바타처럼 3D로 보이진 않는데 그냥 어설프게 3D로 보여요. 뉴스 같은 것도. 근데 몇 번 그러다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막 눈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그렇게 오래 보지는 않았으니까. 솔렘버님 아바타 봤어요?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아 그래요? 어떤 포맷으로 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3D로 보고 싶은데 음. 표 구하기가 어렵다고 들어서 겁을 먹고 음. 그 예매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어요. 아 네. 아바타 쪽에서는 좋아할 말씀입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폴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우선 네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고3 아이들을 맡고 있어서 원서를 쓰는 9월부터 수능까지는 문화생활을 할 짬이 안 났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메마른 상태로 책영사를 듣는 게 왠지 찔려서 그동안 못 듣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역주행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책영사에서 소개해주신 영화들을 하나둘 찾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 에에오를 봤습니다. 자신의 우주 속 나를 사랑해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다정함의 힘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파한 것 같고 전하려는 메시지까지 멀티버스적이라 다소 정신은 없었지만 유머 코드는 저랑 잘 맞았어요. 라따 너구리라든지 발가락 씬들 파한대서 하며 봤습니다. 저는 블랙베이글을 모시는 조이에게서 저를 봤습니다. 다 부질없다 나의 미래. 딱 요즘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염세적이게 된 건 아마 얼마 전에 하던 공부를 힘들어서 접었기 때문일 거예요.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둘 다 제대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만두고 깨달았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그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크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금세 폴 600m를 보고 강한 삶의 의지를 되찾았거든요. 저는 아마 조만간 해야 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은 편한데 이 편함이 어색하네요. 저는 멀티버스를 1도 믿지는 않지만 혹시 다른 우주의 저와 연결이 된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라고요. 연초부터 힘 빠지는 내용이 아니었나 걱정이지만 최경사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올 한 해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저희 멤버가 비밀 댓글로. 네. 접니다. 아니 저 완전 저는 이 댓글을 읽고 정확히 제가 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마탱이가 가고 있던 시점에 근데 너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폴라님이 공부를 잠시 접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공부 대학원생이거나 아니면 뭐 그 이후에서 네, 더 공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다시 이제 폴이란 영화를 보면 와, 그 정말 무지막지한데 여기 또 다 안 보셨구나. 저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맥스님 추천하셨으니까 봤죠. 어땠어요? 오. 어땠어요? 되게 되게 참신했는데 조금 전 루즈해가지고 좀 뛰어넘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삶의 그거는 다시 짚어주더라고요. 삶의 의지, 새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은 좀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 나오는 그 고어 장면은 어땠어요? 고어 좋았어요? 장면은 고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가 고어라고 고어 아니야? 하기에는 네, 너무 약해서 그래? 그 정도는 고어는 아닌 걸로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웃기다. 네, 고어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볼라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본 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난장이를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작가이신 조세희 선생님이 타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생전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일은 좋은 글을 쓰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뭐냐면 안 쓰는 거래요. 안 쓰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안 쓰는 거고 세 번째로 어려운 일이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굉장히 이 얘기에 공감을 한 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그걸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영화를 안 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내가 글을 써야만 소설가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안 쓰고는 못 배기는 거지.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좋은 글을 쓰는 건 물론 더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보태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저희 멋진 창작자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그럴까요? 네. 네. 어쨌든 폴라님 힘내시고 힘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댓글은 팟빵의 스위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CGV에서 용산, 광교, 동탄, 압구정 IMAX는 4K HFR로 상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광교에서 봤는데 화질 선명하고 좋았어요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HFR이 뭐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사실은 크게 못 알아챘어요. 이게 뭐 HFR인지 뭔지 잘 못 알아챘는데 HFR이 뭐 의외로 약간 더 끊기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예. HFR이 뭔가요? 그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보통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24프레임 이상이죠. 지금 뭐 아바타는 48프레임으로 돼 있는 거고 더 많게는 뭐 90프레임으로 만든 영화, 뭐 120프레임으로 만든 영화. 그러니까 빨리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화면이 빨리 뭐 팬을 하거나 뭐 이렇게 슬로우를 걸어도 끊기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느낌의. 이제 혹시 호빗 보셨나요? 봤던 것 같아요. 그 호빗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60프레임이었을 거예요. 네, 그럴 거네. 네. 근데 뭐 그거를 아마 지금 다들 시스는 4DX에서 봤고 그죠? 네. 안군 그냥 2D요. 2D, 라미도 2D. 네. 그런 뭐 하이프레임 레이트 뭐 이런 그리고 그게 구현되는 극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전 누워서 봐가지고 저는 물 맞으면서 봐가지고 구현되는 극장이 아니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보통 제가 주간에 연재하고 있는 시네멘터리라는 칼럼에서 이 아바타를 어느 극장에서 보는 게 과연 좋을지 극장별로 우리 3사 멀티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CGV하고 메가박스 그리고 롯데시네마의 시그너처 대표관들을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HDR이다, HFR이다, 4D다, 뭐 3D다, 4K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제 각 극장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왜 IMAX는 HDR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취재를 해가지고 오, 재밌겠네요. 네, 분석을 해놨거든요. 이거 하나로 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현우님께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체카 정아 3개월 만에 메일 보냅니다. 저희만의 그 있습니다. 네. 마침내 종강입니다. 저는 메일 발송 일자를 보니 10월 16일이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그 사이에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영화제도 다녀왔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학기도 무사히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나온 성적들이 떠올라 우울해지니 다녀온 영화제 얘기로 주제를 바꿔보려고요. 광주 여성영화제를 11월에 다녀왔습니다. 화차 그리고 스푸와 이데올로기를 관람했어요. 두 상영 모두 감독님과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서 변영주 감독님과 양영희 감독님 두 분 모두를 배웠습니다. 저에겐 아주 진기한 경험이었답니다. 역시 영화 얘기를 듣는 건 언제나 즐거워요. 책영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고요. 지금은 아바타 에피소드를 들으며 듣고 있어요. 예매는 1월 2일에 해두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무려 약 100분이네요. 녹음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지만 듣는 귀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왓챠 PDR을 살피니 저 두 영화를 제외하고 종강 전에 영화를 하나도 못 봤더라고요. 마침내 마지막 시험이 끝난 후 지옥의 화원과 글래스 어니언을 관람했습니다. 지옥의 화원은 배우 보는 맛으로 보았고 글래스 어니언은 나이브스 아웃보다는 여러모로 아쉬웠으나 나쁘지 않은 영화였어요. 다음 에피소드로 다뤄주시나 했는데 공개일이 12월 23일인지라 안 되겠네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메일을 쓰고 있는 지금이 12월 28일이니 이미 크리스마스도 보내시고 녹음도 마치셨겠군요. 청취자 참여 저도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네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책영사 6년 차라니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졸업반이신 거네요. 오래도록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정이 들 수 있다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곳은 80년 만에 폭설이 내려 지난 일주일이 완전히 마비 상태였는데 서울은 어떤지요? 모쪼록 건강히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거 메일이었죠? 맞습니다. 네, 메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에는 눈이 폭설까지는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저쪽 뭐 밑에 서해안 쪽은 진짜 말 그대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심각했었는데. 네. 저도 그 시점에 저희 고향 여수 갔는데 KTX 타고 창밖에 풍경을 보는데 진짜 홋카이도 같다. 홋카이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거의 정말 허리까지 오겠어요. 그런 기억은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최근 뭐 10년, 20년 사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서울에 큰 폭설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기억은 한 번 있긴 하네요. 제가 어디 뭐 취재 가고 있었다가 중간에 갇혀가지고 막 고생했던 기억이 나서. 예. 그 어디 사시는지는 지금 안 나왔죠. 네, 근데 아마도 뭐 광주 쪽이나 그쪽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일 감사드리고 저희가 바로 그 글래스 어니언을 오늘 다루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감사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인가요? 네. 유튜브에도 댓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가져오질 않았네요.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지금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스토리는 별로인데 마블식 양념 아낀 치킨집스러운 CG 보다가 양념에 절여놓은 아바타 CG를 보니 눈이 돌아가긴 하네요. 마블 영화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고 있던 참이라 아바타는 후속작 나오면 또 보러 가고 싶어요라고 네이버 프렌들리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담당이 이제 안군인데 본인이 제가 담당이 많아요. 담당이 아닌 게 있나요? 지금 다음 교수님 기억 담당. 제가 가끔 근데 기억을 잘하는 담당이기도 하고 기억을 아주 못하는 담당이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주 후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책영사 2주의 후원은 얼마나 될까요? 3주 만에 후원이잖아요. 네. 3번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카카오뱅크 이자 43원 들어왔고요. 그다음 폴라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폴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해에 수돌님께서 수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름으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돌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해를 넘겨서 또 후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오늘도 각자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할 거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우리가 지난 녹음에 이야기했던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음. 여자 음. 예, 이게 유튜브랑 다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10,000원을 결제하고 자, 봤는데 음. 전혀 정보 없이 봤는데 되게 잠시만요. 네. 저 그거 월요일 날 보러 가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스포를 그냥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간 저는 큰 얘기가 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러실 줄 알고 제가 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 되게 찐한 영화더라고요. 되게 아, 그래요? 감정적으로 소진하게 만드는 그래요? 아, 진짜요? 찐한 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가 작년에 그 올해 한국 영화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봤는데 그럴만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감독이 그 GV 하신 영상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영화 보고 나서 그 영상까지 보니까 더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천드릴 만한 영화 같아요. 네. 솔레버님은 그 영화를 이제 거의 내려갔을 텐데 극장 가서 보신다는 거죠? 네, 시네큐브에서 거기서도 10,000원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봤습니다. 그거 어렵게 봤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사실은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시내 21이 뽑은 지난해 영화의 뭐 3인가 뭐 정도 올라갈 정도로 평가가 돼 있고 그래서 봤는데 스포. 네. 몇 번에 걸쳐서 본 이유는 주무셔서인가요? 그건 아니고 시간이 안 됐는데 보기는 봐야겠고 그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봤는데 한 3번에 걸쳐서 봤는데 뭔가 이 감정의 날 것 같은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다 여자 얘기긴 한데 여성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참 힘드네. 어려워. 근데 스포도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참 드러내기 어려운 대중 매체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면을 드러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래서 네. 제가 좀 이 감정이 이거를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쉽진 않아. 근데 시도를 못 하겠는 쉽진 거예요. 않아 이게 감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감정이 막 후려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다만 좀 생경하다. 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말하고 싶은데 그 영화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오세요. 기대되네요. 네. 그리고 혹시 안군? 저는 봤는데 추천드릴 만한 건 아니어서 범죄도시 2를 봤거든요. 이제 봤어. 플러스에서. 네. 대박이다. 시간은 상당히 빨리 가는데 역시나 15세라는 이 관람가가 그게 약간 좀 의아하긴 했고 그렇죠. 그냥 뭐 시간 보내는 오락 영화다. 근데 뭐 되게 타이밍 잘 맞아서 1,000만을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도 2개를 봤는데 다 보질 못해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그 뭐죠 웬즈데이 그 1화 보고 이거 스타일 되게 괜찮다 싶었는데 뒷부분을 아직 못 봤고 그 다음에 그 델토로 감독의 피노키오 그것도 앞부분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그거는 꼭 봐야 되는 게 그게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델토로 감독이 그 만드는 거에 대한 일종의 코멘터리를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같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를 같이 볼 예정입니다. 네, 요렇게네요. 네, 뭐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래서 영화 고르기가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네, 저는 예. 집에 좀 오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맥수님이 언급해주신 영화를 좀 봤었어요. 일단 블랙폰. 블랙폰. 제가 결제를 해서 무료 블랙폰. 결제를 해가지고 꼭 어땠습니까? 보라고 해가지고 남자 이쁘지?
이거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 그것이라는 공포 영화 있잖아요. 그거랑 결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소재로 하는 약간 일종의 공포 영화라서 엄청 무섭진 않지만 스토리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좀 오늘 심심한데 좀 무섭 영화를 보고 싶다. 근데 너무 무서운 건 싫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 그게 에다노크 나왔던 맞아요. 네, 거죠? 맞아요. 연기는 되게 잘하고. 애가 너무 이뻤다. 연기 훌륭하지 않아요? 에다노크도 그 아이도 연기가 아이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아이한테 지쳐서 그런지 아이지. 그 애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들어야지. 그 아마겟돈 타임의 아이하고 좀 비슷한 면 있지 맞아요. 않아요? 좀 그쵸? 네. 그 막 헤어스타일 거의 비슷하고 그 헤어스타일 되게 헤어스타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그 아까 폴 600m 이것도 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본 게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제가 너무 궁금해하다가 영화는 별로라고 하더라고. 네, 고민하다가 봤는데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한 뭔가 최악은 아니었고 솔레몬님이 약간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게 배경이 굉장히 예쁘고 그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신비롭고. 나도 소재는 되게 이야기는 흥미가 갔는데 영화는 또 의외로 별로라고는 평이 많더라고. 이제 그걸로만 끌고 가기엔 스토리가 좀 약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더 있어야 되는 영화인데 그런 긴장감이 좀 부족해서 힘 빠진다고 해야 되나? 되게 긴장 많이 하고 봤는데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약간 스산하고 약간 신비롭고 그러면 저는 볼만한 것 같아요. 봐야겠네. 네. 그리고 저는 드라마 더 글로리. 어머머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나도 이거 봤는데 저는 이거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좋았는데 힘들더라고요. 좀 감정적으로는 음. 힘들더라고요. 이 학폭에 관한 게 너무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어쨌든 연기는 굉장히 배우들이 잘해서 인상 깊게 보고 그게 있습니다. 청불이죠. 청불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아? 학교 폭력 얘기인데 청불이라는 게.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 더 슬프죠. 그러니까 그 뭐야 그게. 화나셨어요? 아니 넷플릭스 드라마잖아요. 그 1화 시작하시면은 8화까지는 무조건 보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일찍 자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조금 늦게까지 깨어있는데 31일 날 이제 9시에 애기랑 이제 남편 다 자고 저 혼자서 맥주 하나 마시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새벽 3시에 잤잖아요. 후루룩 달리셨나요? 네, 멈출 수는 없었어요. 8화까지? 6화까지. 6화까지. 네, 너무 졸리더라고요. 인간적이다. 저런 분인 말씀을 쭉 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화 조금 보다가 어느 장면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꺼버린다는 분들은 그럴 있었던 수도 것 있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 어느 장면 그 장면. 뭐 폭력 장면 뭐 이런 거겠죠 뭐. 보기 힘들어서 꺼버리는 네. 정도인 건가 보네요. 네. 맥스님은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폴 600m보다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폴 600m는 그 특정 장면이 그런 거지 뭐 사실은 독수리 장면이 그런 거지 뭐. 저는 뭐 그냥 저도 그냥 하나만 몇 편 보긴 했는데 뭐 속옷도 보고 그 연말에 이게 딱 잘리면 상당히 나중에 어떻게 왜곡될 수 악용될지 몰라. 있어요. 러브레터를 드디어 극장에서 12월 30날인가 31일 날 가서 봤어요. 너무 좋다 날짜. 역시 좋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러브레터는. 근데 또 새로 보인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 아, 인제 줄거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몇 책영사에서 년작 영화인데 지금 이제야. 이제 구성이 이게 이런 구성이구나라는 게 눈에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K 리마스터링 버전이죠. 그래서 극장에서 봤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가 타임이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주제가를 또 반복해서 듣고 있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솔렘범님이 2주의 최경생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덧붙여 주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인턴을 지난 6개월 동안 하면서 계속 지하철에서 책 읽자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좋네.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고요. 그게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좀 됐는데 저도 그 책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보고 있네 그거. 네.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 읽고 어려워요? 있는 건데. 두 번째 읽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이 다 이해가 매번 안 가고 그냥 텍스트를 읽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즈데이 다 봤고요. 그리고 웬즈데이도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이야기보다는 그 화면이 예뻐서 좋았던 게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본즈앤올을 봤었는데 저는 그 영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고요? 네.
아, 여기도 이쪽 계열이야? 남이 계열이야? 남이 계열. 뭔가- 밤이 고어를 좋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어. 그냥 그 영화는 너무 아름다워요. 눈 막 번뜩이신데요. 뭐 먹는 장면이? 아니 먹는 장면이 그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어. 근데 보다 보니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있고 진짜로 사랑 이야기여서 그게 너무 아름답고 음악도 되게 좋았고 좋았습니다. 추천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소수자들의 사랑 이야기이긴 하죠. 네. 음악은 생각도 안 나는 게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음악이고 뭐고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뭐 아직 안 봤죠, 노시스? 네, 안 봤어요. 네, 뭐 영화는 뭐 그저도 그렇게 그 메타포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큰 거대한 메타포인데 뭐 볼만한 영화죠. 네. 자, 여기까지 2주의 최경생활 했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인 메인 코스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최경사의 선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팟캐스트에서 정정해드릴 걸 정정하고 갈게요. 화면비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애매하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2.39대 1의 스코프 비전이 원래 화면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바타의 화면비는 1.85대 1, 그러니까 플랫, 소위 말하는 플랫 혹은 비스타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원래 제작된 비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2.39대 1의 스코프 돌비 시네마나 이런 데 가로로 긴 화면 와이드 스크린에서는 아래 위가 잘린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 제작비를 이제 우리가 뭐 초당 뭐 2억 뭐 이렇게 몇 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산을 했었죠. 그게 처음에 뭔가 와전이 돼서 잘못된 계산이 막 조 단위로 넘어가고 해서 한 건데 이 아바타의 제작비는 한 4,500만 불 정도가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들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4편 5편 치고 그러면 3편 4편 치면 더 많이 들겠지만 초당력이 제가 아마 가져온 댓글에서 언급이 됐을 텐데. 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 전체 제작비가 한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 넘은 것 같아요. 지금 20억 그 아바타 1이 20억 달러 수익이 넘어가서 그게 이제 역대 순위 1인데 지금 15억 돌파했다고 엊그젠가 기사가 난 것 같으니까 진짜. 뭐 3편 4편 거의 가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는 조금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고 또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뭐 저는 뭐 큰 관심 없습니다만은 슬램덩크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저번에 슬쩍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줬어요.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찬이 이어지던데. 첫날 6만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선 지금 아바타보다 박스오피스 1위예요. 아바타를 넘어서 가지고. 되게 저는 예고편을 그 아바타 볼 때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맞아요. 되게 심장 뛰더라고요. 기억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근데 3D도 있는 모양이던데. 아 그래요? 네, 3D가. 그러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약간 스케치 그 맛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볼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슬램덩크 원래 보셨어요? 안 봤어. 아. 그냥 대사만 몇 개 알잖아. 뭐 왼손은 잠깐 시간에. 왼손은 거들 뿐 뭐 그쵸. 이런 거 뭐 이런 거. 짤로만 농구가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이번만큼은 포기를 짐이 모르는 신입니다. 남자다. 네. 안 다루겠네요. 분위기상. 자 오늘 최경사의 선택은 나이브스 아웃 넷플릭스 영화네요. 넷플릭스 영화를 우리가 했었죠 지난번에 네. 처음으로. 수리남? 수리남도 했었고 드라마를 했었죠. 드라마 했었고 예전에 저희 그거 했었죠. 아이리시맨도 네,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아이리시맨 극장 개봉을 아예 안 했었던가 그거는? 안 했어요. 이 나이브스 아웃은 일주일 딱 하고 접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500만 달러인가 수익을 올려서 사실 더 가면은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그냥 딱 잘라버렸다. 네. 예, 우리 그게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극장 상영을 했다는 기록만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짧게 하는 이유는 뭐지? 뭐 그냥 바이럴을 남기는 마케팅 차원이겠죠. 뭐. 예. 혹은 그 감독이나 그러니까 영화 했던 사람들은 더 늘리고 싶었대요. 제가 본 인터뷰에서는 근데 넷플릭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딱 자른 거라서 아마 어느 정도 그들의 의견은 받아주되 일주일이 최대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렇죠. 일주일 옥자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를테면은 영화제 출품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얻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것. 왜냐면 우리나라 일주일이랑 미국의 일주일은 또 다르잖아요. 왠지 그런 것도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수상을 뭐 기대할 만한 작품이냐고 하면 영화로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 감독. 영화로 분류되기 위한 뭐 정말 최소한의 기록만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너무 짧아서 그런 일주일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그렇고요. 알아봐야겠어.
뭐 1편이 있으니까 1편의 팬들이었던 분은 뭐 기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1편을 못 봐서 그건 잘 모르겠고 뭐 다니엘 크레이그 007을 그만둔 다니엘 크레이그가 탐정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에드워드 노튼이 주인공 중 메인 주인공이죠. 네.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마침 또 뉴스가 터졌어요. 뭐 에드워드 노튼이 포카우사스 포카우사스 자손이라는 아 정말. 포카우사스 12대 손인가 뭐 네, 그렇대요. 맞아요.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저는 에드워드 노턴을 처음 볼 때부터 그 오래된 얘기죠. 저 사람 뭔가 서양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약간 그 느낌이 생김새가? 외모가 약간 그 전형적인 서구인 같은 느낌이 조금 덜하거든요. 에드워드 노턴이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몇 년 만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장르물이죠. 뭐 맞습니다. 추리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 나일강의 죽음이 너무 생각났어요. 그 케네스 브래너가 그냥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니엘 크레이그로 네. 포아로죠. 나일강의 죽음이 그게 연상됐고 사실 나일강의 죽음은 에거스 크리스티 원작인데 이 작품을 쓴 감독 쓰고 이제 연출한 감독도 에거스 크리스티의 맞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군의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3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브스 아웃 1편은 되게 평가가 좋았어요. 2019년 올해의 영화 탑 10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히 좋았고 게다가 제작비 4천만 달러인데 월드 박스 오피스 3억 달러를 넘기면서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놓칠 수 없었던 영화계가 속편 제작 소식이 들려오자 여기저기 관심을 보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넷플릭스가 2편, 3편의 제작 배급 권리를 사들입니다. 3편까지. 네. 근데 여기에 들인 돈이 4억 5천만 달러예요. 엄청나게 많이 태우면서 요 판권을 사들인 거죠. 근데 1편 나이브스 아웃의 워킹 타이틀은 모닝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작품명은 나이브스 아웃이 됐는데 혹시 요 두 키워드의 공통점 아실까요? 어떤 키워드? 요 모닝벨과 나이브스 아웃이요. 나이브스 아웃은 라디오헤드 노래 제목이죠. 네. 모닝벨도 라디오헤드 노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라디오헤드의 팬이어가지고 그 2001년 암네시악 앨범의 노래 제목을 따와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라디오헤드 노래를 들으면서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단어는 되게 미스터리 살인 영화 제목에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요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붙인 거죠. 근데 요번 후속 작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감독은 이번 작품에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이름을 빼고 싶었대요. 그냥 딱 글래스 어니언만 가고 싶었는데 저기 넷플릭스 측에서 어쨌든 속편이라는 거를 얘기해야 이게 흥행이 될 거니까 이름을 붙인 건데 요 글래스 어니언도 락 음악 제목입니다. 비틀즈. 맞습니다.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노래가 나오기도 하죠. 거기까지 봤네. 안 보셨나요? 아니 잠깐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이거 먼저 확인해야지.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포지션으로 갈지.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단톡방에다 올렸죠. 올리셨잖아요. 제가 지금 바빠서 아직 못 봤다. 이것을 내일 새벽에 봐야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어제 저녁 약속이 제가 취소가 돼서 집에 비교적 일찍 들어가가지고 보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 남이가 댓글 달았잖아. 뭐라고 달았더라? 아마 뭐 주무실 수도 있겠네요. 아마 주무실 수도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보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누가 들으면 뭐 전쟁이라도 나가야겠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단 껐어요. 어머머. 반쯤 갔더라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봐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반을 봤습니다. 아유 다행이네. 그래서 제가 후반부는 비교적 기억이 잘 돼요. 아침에 오늘 굉장히 봤으니까. 생생한데요 지금 그러면? 생생해. 최근에 보신 분이에요. 후반부는 생생하고 다음에 이제 어제 본 부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앞뒤가 잘 안 꿰맞춰지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사경을 헤맸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떻게 될 거지. 그러다가 차츰 아마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그런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조금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요 장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후더닛입니다. 후더닛. 예. 후더닛, 그러니까 혹시 추리 소설의 3요소를 아시나요? 어머 이게 무슨 아니에요. 후더닛, 누가 했는가? 그리고 how done it,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why done it, 왜 했는가? 요게 추리 소설의 3요소라고 하는데 초창기 영미 탐정 소설은 굉장히 사회가 불안했던 시절에 나왔던 소설이어서 어찌 보면은 범죄를 해결하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가 탐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 탐정 소설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소 중에 누가 했는가에 중심을 둬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1920년대 즈음부터 에거서 크리스티, 엘러리 퀸 등이 요 후더닛, 누가 했는가를 중심에 두고 장편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 탐정 소설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죠. 단순히 탐정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는 거에 더해서 독자 스스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막 수수께끼를 넣어놓는 형태의 장르를 후더닛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더닛 장르는 독자와 작가의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후더닛 장르는 어찌 보면은 구시대의 유산이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하드보일드도 나오고 스릴러 장르가 대세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복고 자체인데 라이언 존스는 이 복고 스타일의 후더닛 장르를 선택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맥스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일강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요 나이브스 아웃을 만들 때 영감으로 작용했던 영화들 리스트를 보면은 아가사 크리스트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 거울 살인 사건, 나일강의 죽음, 백주의 악마 등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참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라이언 존슨입니다. 요 감독은 되게 독특한 감독이에요. 까도 상당히 많고 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 스타일이 클리셰를 비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착화된 장르물에서는 굉장히 톡톡 튀는 재미를 주지만 개성이 단단한 시리즈물에서 클리셰를 비틀어 버린다. 그러면 팬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터졌던 게 라스트 제다이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그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들고 클리셰도 비틀어서 재밌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지만 스타워즈 시리즈로는 굉장히 최악의 평가를 받은 거죠. 사실 뭐 최경사에서도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클리셰를 비틀었는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후더닛 장르물에서는 이 탐정이 슈퍼히어로 역할을 하는데 이 편에서 블랑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배트맨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 장르물을 이렇게 비틀었구나.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네요. 이따 근데 어떻게 비틀었는지 다 설명해 줄 거죠? 네, 제 감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떠 먹여드려요. 자, 제가 또 이번 편에 특히 기대하는 코너입니다. 라미의 신업입니다. 저의 기억을 꽤 맞춰주기를. 네. 요즘 줄거리 소개할 때 좀 주저가 되는 게 스포의 기준이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스포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결말은 스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결말이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 영화는 좀 스포 이게 추리 소설이라는 게 결론은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이미 맞아요. 죽고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래서 이게 네. 게다가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라는 느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간 조금 힘드실 그래서 것 이제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나이브스 아웃 글래스 어니언은 억만장자가 장난 삼아서 살인 추리 게임을 진행하려고 자신의 처음에 이제 친구들을 막 초대하는데요. 여기에 명탐정 르누아 블랑도 함께 초대가 되고 실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인공들이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하면 딱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맥스님이 기억을 잃으신 앞부분이에요. 세계 최대 기업인 알파의 수장이자 억만장자인 마일스는 매년 친구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해서 게임을 하는 게 취미입니다. 올해는 살인 사건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는 추리 게임을 하려고 막 돈을 들여서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 다 잘 나가죠. 주지사, 과학자, 뭐 예전에 잘 나갔던 모델 등 각계각층의 친구들이 모두 모입니다.
그런데 이 억만장자의 섬에 명탐정 르누아 블랑도 초대되어서 와요. 그런데 정작 게임을 주최한 억만장자는 탐정을 초대한 적이 없고 심지어 르누아 블랑은 억만장자가 공들여서 만든 그 돈 들여서 만든 추리 게임까지 한 번에 풀어버리면서 김 빠지게 만듭니다. 분우와 블랑입니다. 아 분누아 네. 분누아 블랑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막 그 르누아르하고 헷갈리. 여기 이 영화에 그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 그 네. 부분 되게 유심히 보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르누아 블랑이라고. 계속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렇게 올해는 이제 억만장자의 파티가 엉망으로 아쉽게 끝나버리는 줄만 알았는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이제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인 용의자가 되고 그 중에 억만장자 마일스와 사업 문제로 사이가 갈라졌던 친구 앤디마저 총에 맞고 용의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정도까지가 아 나는 좀 주요한 내용 안 보고 영화 소개 간단히 해줘 예고편 정도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 여기서 끊고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는 잠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사실 블랑은 여기 초대된 친구들 중 한 명에게 고용되어서 섬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억만장자 마일스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했던 앤디라는 이 친구 있죠. 사실 이 친구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이제 섬에-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앤디하고 그 블랑이 차를 마시는지 뭘 마시는지 어느 도시에서 그 테라스에서 사경을 맞아요, 헤매다가 맞아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섬에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왜 나와 있나? 근데 그게 저기 과거. 동명이인인지도 돌아간 거였죠. 모르고 거기서 끊고 아침에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렇죠. 앞뒤가 완전히 거기서 딱 갈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끊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거기서. 또그 뭔가 있었나요? 본능적으로 여기를 본능적으로 끊어야 여기가 끊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맥스님이 끊으신 그 부분부터 과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라고 왔던 그 앤디는 사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섬에 온 거는 앤디의 쌍둥이 여동생이 이제 대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를 죽인 범인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언니 자살한 게 아니고 이들 중에 한 명이 죽인 거고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블랑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 선착장에 그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공 그 이름 뭐야? 그 포카혼타스 그 이름 뭐죠? 마일스. 마일스 섬으로 들어가는데 마일스가 제가 앤디가 약간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거죠. 쟤 죽였는데 왜 제가 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마일스는 이제 마일스를 비롯해서 다른 친구들도 얘가 좀 다르다는 그런 표현을 몇 번을 합니다. 영화 앞부분에서. 아 그래 좀 그렇죠. 어색한 거. 그리고 마일스는 되게 놀라죠. 그 놀랄 수밖에 없지. 죽었는데 그런 또 거죠. 엄밀하게 죽였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음.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과정이 실제로 그 앤디의 죽음을 맛본 게 아니라 수면제를 그렇죠. 먹인 상태로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살아 돌아온 온 것 건지 자체가 예, 예. 그거죠. 거기서 이제 놀랐다는 그 표정을 지금 이해 이제 가네 이해가. 맥스의 이해 교실 들어가시고 그래서 블랑을 고용해서 이 섬에 온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스포라서 말씀 안 드릴 거고 겹겹이 쌓여있는 양파 지금 뭐 근데 다 껍질처럼 그러네요. 마일스가 어쩌다 저쩌다 해버렸네요. 네. 뭐지? 약간 당황스럽네요. 이거 제목에서부터 써야겠다 이거. 네, 그러게요. 스포주의. 스포주의. 스포주의 하면 됩니다. 네. 과연 그 안에서 진짜 범인? 궁금하네요. 진짜 네. 범인 얘기 안 했잖아. 네. 아니. 그렇죠. 이게 반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추리는 모르는 거야. 네,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맥스님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럼요. 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요. 호접지 뭐야. 이게 좀 뭔가 좀 아쉽네 신업이. 화끈하게 그냥 확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게 추리극 장르물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탁탁 맞춰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라서 뭐 사실은 결론을 안다. 후더닛을 안다고 해도 Why done it?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뭐 How done it? 네. 요게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다. 스포가 아니었다. 스포가 아니었다. 네. 너무 그거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딱 이 손가락 탁 하면서 자, 우리의 리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대 손님인 솔렘범 님부터 전체적인 일단 뭐 세세하게는 강론으로는 좀 이따 들어가도 되고 크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솔렘범님이 좋아하는 장르인 것 같진 않으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쁜 영화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영화가 컬러풀하고 맞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 문화블랑 옷 예뻐요. 맞아요. 또 옷 이 진짜 패션 잘 입어요. 그래요 패션 네. 패션이 갑자기 되게 그래 패션에서도 굉장히 그 특히 블랑의 전형적인 그 여름 신사 복장들이 이렇게 되게 휴양 리조트룩. 예, 그렇죠, 리조트로 리조트룩. 눈을 즐겁게 하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색감이 그 1편 나이브스 아웃도 색감이 되게 예뻤는데 이번 영화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 전체적으로는 첫 번째 나이브스 아웃에 비해서는 좀 통쾌함은 덜 했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1편도 보신 거죠? 네. 요거 그러네요. 때문에 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게 무슨 말이죠? 방송 아니요. 예전에 예전에? 나왔을 때 아. 봤었어요.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웃긴 장면도 되게 많았다고 느꼈고 그냥 볼거리도 워낙 부자니까 부자의 삶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진짜로 저런 기술이 있을까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요? 그때 초반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영화가. 마스크 다 쓰고 그래서 다 같이 섬에서 모일 때 무슨 에단 호크가 총으로 나와가지고. 뭐 뿌리는 맞아요. 거 네. 그게 에다노크예요? 네. 그 뿌리는 사람이 에다노크라고? 에다노크. 네. 짜란. 영화를 그런 새로 보세요. 항상.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카메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뭐 요요마도 나오고. 네. 요요만 또 어디 나와요? 그 바흐 바흐 이야기. 설명해주는. 음악 설명해 줄 때 나오죠. 이거 봐, 그분이 솔레몬도 모르잖아.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제가 자넬 모네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배우분은 그냥 평소 말씀을 하실 때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되게 좋았어요. 재밌게 보셨네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1편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저도 1편에 비해서는 통쾌함은 덜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재밌게 볼만한 영화이다. 만약에 둘 중 하나를 누구에게 추천을 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독립돼 있으니까. 네. 저 추천을 한다면 첫 번째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반전도 되게 여기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고.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네. 노시스 이제 기침했으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기침하세요. 네. 네.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1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1편을 좋아했던 사람은 많이 실망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너무 알겠고 근데 저는 2편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입장을 좀 정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편의 즐거움만 추구하겠다. 그것만이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제목을 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2편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훌륭한 주인공, 탐정 주인공과 감독의 연출을 믿어보고 가겠다. 그 사람이 낸 또 다른 맛의 뭔가 재밌는 영화를 보겠다 하면은 추천. 그리고 방금 뭐 카메오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내가 얼마만큼 알아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재미있는 요소들이 달라져요. 진짜? 맞아요. 알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네. 그러니까 그 초반에 그 이렇게 트릭이 있는 그 풀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퍼즐이 담긴 박스를 풀 때 거기서 어떤 룰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 기억에는 무슨 바흐 음악이 잠깐 언급되고 바흐 음악이 언급될 때 요요마가 나온다. 이거는 요요마가 정말 첼로 바흐 첼로의 가장 대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카메오가 나오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더 이렇게 재미의 요소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섬에서 그 잠시 그 탐정과 앤디가 둘이 그 체육관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사담을 나누고 있는데 뒤에 이제 그 모니터에서 세레나 윌리엄스 테니스 선수가 갑자기 그것도 라이브로 그것도 카메오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건 저도 유튜브 나중에 보고 안 건데 그 초반에 그 블랑이 그 욕조에서 게임할 때 밑에 보면 욕조 그 밑에 많은 책들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탐정물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만한 책들이 다 깔려 있었다고. 그다음에 누가 그 블랑이 이게 어몽이랑 게임을 하면서 모니터에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네, 띄워져 대단하신 있는데 분들. 그 4명의 친구가 다 그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배우와 감독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덜 알아볼 것 같긴 한데 되게 로컬한 정서여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도 되게 깨알 같다. 그거를 내가 얼마나 알아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죠. 사실 아까 솔렘버님이 그 부호들의 세계가 어떤지 보는 재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새벽에 보면서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여기에 이제 이 에드워드 노턴이 연기했던 그 IT 기업의 수장이 대충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일론 머스크든 뭐 등등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네. 돈룩업에서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걸 패러디한 건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는 그거 그냥 붙여져 있는 사진이거나 그냥 계속 반복돼서 맞아요. 그 돌아가는 그런 건 줄 사이니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계속 앉아 있고 피트니스 훈련을 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와우 대박이더구만. 그리고 이 에드워드 노턴의 집에 모나리자가 걸려 있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맞아요. 하긴 하는데 가짜인 줄 알았더니 이제 가짜가 아니요. 아니었죠. 또 뭐가 있을까? 거기 보면 뭐 마티스 그림도 나오고 화장실에 맞아요. 들어가 있다고 화장실에 벽에 뭐 마티스 그림이고 그리고 슈퍼스타들의 상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레드레토 제레미, 콤부차, 콤부차도 나오고. 맞아. 제레미 레넌 핫소스. 그리고 물론 중요한 게임은 아니었지만 초반에 그 호스트인 그 에드워드 노튼이 준비한 게임을 만든 사람이 길리언 플리인가? 건걸 그 나를 찾아줘. 네, 그래서 참 되게 알죠. 유명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게임 만든 거야라고 언급한 사람조차도 되게 유명한 소설가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셀러브리티를 내가 늘 주변에 두고 있다. 그런 것도 재밌죠. 허구지만. 저는 그 사실은 어렸을 때 뭐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 셜록 홈즈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거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확장이 돼서 뭐 궤도루팡이나 혹은 또 뭐 브라운 신부나 뭐 이렇게까지 책들을 읽었는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영화화되는 순간 별로 이렇게 크게 흥미는 갖지 못했던 것 같고 이 나이브스 아웃을 보면서 지난번에 나일강의 죽음 때도 그렇지만 그 형식적으로 그 너무 그 이 서구 추리 소설적인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막 썩 이렇게 제 취향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엄청 재밌게 봤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게 또 이런 추리 소설이 책으로 보면 이렇게 가다가 멈춰가지고 생각도 하고 뭐 이런데 이걸 막 계속 흘러가니까 맞아요. 잘 또 안 꽤 맞춰지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됐는데 생각하다 보면 뭐 딴 장면 나와 있고 막 이래서 그런 점이 조금 힘들다면 힘들었죠. 예. 그래서 자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근데 눈은 진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음악도 뭐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와버리니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아는 음악들 모나리자 그림 얘기도 했지만 그 음악도 그 모나리자라는 제목이 모나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음악이 또 그 대목에 나오고 뭐 비틀즈 노래나 아니면 또 되게 유명한 팝송들이 곳곳에 잘 이렇게 배치돼 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는 만큼 또 보이는 그런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안구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게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혹시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그 농구하는 유튜브 영상인데 과연 공이 어떻게 옮겨가는지에 집중해 보세요라는 유튜브 영상인데 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고릴라 가면을 쓴 사람이 지나가는 거를 못 봤던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가 너 이거에 따라 집중해봐 라는 식으로 굉장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드러나는 이 힌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황석희 그 번역가의 N차 관람 그 글을 보기 전에 보면서
저는 하나를 일찍 발견해가지고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를 중간 부분부터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요? 저는 그 잔 바꾸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저도 그게 보여? 네. 되게 진짜? 되게 근데 대놓고 바꿔. 대놓고 바꿨다고? 네. 아니 그 잠 바꾸는 장면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중엔 재현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실제로 잔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주는 장면으로 나와요. 먼저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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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힌트를 발견했을까를 이야기하면은 다 다르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 그 네, 부분. 몰랐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면서 보여주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다 이미 내가 다 보여준 거야. 하지만 니들이 유심히 못 봤던 보지 거지. 않았던 거야라고 하는 그 부분은 되게 전형적이지만 어쨌든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첫 번째 봤을 때 못 봤는데 이렇게 포옹하면서 총을 꺼내는 것도 대놓고 나오고 진짜요? 그 총을 그러니까 그 얼음이 잠긴 통 안에 넣는 것도 대놓고 나옵니다. 당연히 처음에 봤을 때는 모르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체크를 했었던 거고 저는 최경사 멤버들이 뭘 체크했을까 싶었는데 없었군요. 아니, 라미님 빼고. 라미는 지금 저는 그 잔 바꾸는 거 그거랑 저 그 부분도 사실 약간의 일종의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힌트는 아니지만 그 마일스의 바보 같은 말 오타들. 이상한 오타들이 아. 그게 지나갈 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이 진짜 있는 줄 알았다. 맞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그게 좀 전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만약 제가 들었으면은 더 단어의 이상함을 좀 눈치챌 수 있었는데 그냥 번역된 자막으로 보니까 그냥 뭐 오타인가? 약간 그냥 아니면은 저런 말이 있는 말인가 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사실 다 힌트였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안군이 이야기한 부분 저도 뭐 총을 꺼내고 이런 건 놓쳤는데 그거를 나중에 또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경험하는 추리 영화? 좀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추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보잖아요. 여기에는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하고 되게 뜯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맥스님처럼 그닥 뭐 추리에 나는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영화로서 접하는 분들은 좀 불친절하고 이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재미를 별로 못 느끼실 만한 오히려 그런 분한테는 저는 1편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1편이 훨씬. 왜냐면 1편은 그렇게 흘러가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1편은 명확히 반전이 있어요. 맞아요. 반전이. 네. 근데 이 영화는 내가 좀 관객이지만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뜯어보고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놓쳤다 막 하면서 그렇게 가는 좀 맛이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자막 부분은 그 걸칠한이라는 자막이 한번 나와요. 맞아요. 그 전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맞춤법 오타가 있어서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야기가 빨리 흘러가고 제 생각에는 이건 자막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걸출한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때는 명확히 제가 넷플릭스가 왜 돈을 제대로 안 주고 했는데. 번역가를 왜 그러니까 넷플릭스 탓을 했지 그걸 캐릭터의 문제로 보지 맞아요. 못하는 알아차리기 좀 거예요.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나이브스 1에서는 그러니까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추리를 할 법한 요소가 감독은 그러니까 원작자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처음에 보여주지 않았다 나중에 실은 이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뒤에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 할아버지한테 놓는 주사가 모르핀 과다 투약하면 죽을 수 있는 모르핀과 약이 정말 정량으로 놔야 되는 약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실은 그 진짜 빌런이 주인공이 그거를 실은 약의 내용을 바꿔놨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그 장면이 처음에 나올 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근데 스토리적으로 실은 나중에 가서 그 빌런이 그걸 바꿔놨기 때문에 잘못 투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를 뒤에 알려줌으로써 갑자기 스토리가 꽤 맞춰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뒤에 가서 꽤 맞춰질 수 있도록 해놨는데 훨씬 고전적인 그렇죠. 접근인 거죠. 네, 그거는 근데 연출적으로 그게 그 약이 바뀌어져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힌트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의 비대칭이 큰 상태에서 그 관람객이랑 원작자가 추리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다 보여줬다. 맞아요. 너가 못 알아챘던 것뿐이야. 혹은 걸출한조차도 사실 그거는 힌트를 준 셈인데 제가 거부를 한 거잖아요. 다른 걸로 오해하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그 추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서 일어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황석희 씨가 N차 관람 그 얘기는 저도 어디 무슨 댓글에서 그냥 제목만 봤는데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추천한 번 모양이죠? 보면은 들어오는 것들을 음.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까메오라든지 혹은 중간중간에 노출되었던 대놓고 힌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셨어요. 트리비아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그 게시물을 보신다면 아마 한 번 더 봐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 그래서 한 번 더 보긴 했어요. 진짜? 그런 것들을 읽고 다시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근데 저는 추리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추리물이 아까 노채님이 얘기하신 1편 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번 영화는 조금 화려한데 깊이는 덜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는데 1편은 되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인물들이 각자 특색이 있고 되게 뭐 거짓말하면 구토를 한다 이런 설정들이 되게 전 신선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물들은 조금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맞아요, 않은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구들의 캐릭터도 그렇고 그렇지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늘 그냥 고수준에서 그냥 그냥 고만고만하다 마는 머무르는 거지. 그런 느낌이고 또 이거는 아마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아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시국 배경이고 현대적인 요소 이용해서 뭐 핸드폰이 터진 애 만에 트위터를 한 애 만에 이런 것들이 범죄에 다 들어가 있고 뭐 어몽어스, 팬데믹 이렇게 저희가 요즘에 이제 느끼고 접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빠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이 안 터졌는데 거기 핸드폰 알고 보니까 걔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사실 할 수 없는 설정인데 요즘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정신이 없고 집중을 저는 흐트러뜨린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고전적인 추리물을 좋아하는구나를 이거를 보고 느꼈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는 그게 현재니까 그거에 적응해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에서는 또 되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저는 그래서 딱 1편처럼 딱 감탄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점에서 더 좋았는데 1편은 상대적으로 블랑의 멋짐이 더 도드라져요. 와 저거를 다 풀어내다니.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블랑만 다 알고 이걸 차차차차 풀어내는데 요번 편은 블랑은 여전히 뭐 엄청난 추리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을 풀지만 사실상 앤디 동생이 해내가면서 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블랑이 뒤로 빠지고 탐정인데 탐정물에서 뒤로 빠지고 다른 캐릭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된다라는 이 클리셰의 비틈이 되게 이 감독의 스타일도 살리면서 되게 현대적인 추리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약간의 이 취향 차이가 그런 있는 거 것 봐요. 같아요. 네. 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블랑이 훌륭한 탐정이고 정말 좀 더 히어로에 가깝게 그려지고 플러스 그 여자 주인공에게는 선한 동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착해서. 근데 그에 대적하는 빌런은 굉장히 지능적이고 절대 풀 수 없는 수준의 그 수수께끼의 연속으로 이를테면 범죄를 이어가는데 이 선한 동기밖에 없는 이 여주인공이 그 동기만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의도치 않게 빌런의 그 지능적인 술수를 다 깨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즐거움이 그러니까 큰 줄거리에서 후더닛을 하는 추리 플러스 이 선한 동기를 갖고 있고 아무 계산적이지 않은 여자 주인공이 때때로 옳은 선택 정치적으로 바르고 옳은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머리를 쓰는 빌런보다 더 좋게 나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이게 투 트랙으로 가면서 더 스토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재미있고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즐거움을 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후더닛 말고는 조금 그런 메시지나 교훈도 적고 라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캐릭터가 그다지 뭐랄까 정말 기능적으로만 동원되는 듯한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군 또 다른 패러디가 뭐 있어요? 패러디요? 패러디? 카메라? 패러디가 아까 좀 비틀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클리셰 비틀기가 저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정의 롤 자체가 원래 후더닛이라는 장르에서는 굉장히 크고 이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는 통쾌감으로 가는 영화인데 그거를 1편, 2편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편은 이 누구죠? 그 마르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의 선의 때문에 범인 랜섬이 무너지거든요. 사실상 그
그 블랑은 그냥 사건의 종결을 매조 지은 거지. 그렇죠. 사건을 깨트리고 뭔가 풀어나가는 거는 이 여자 주인공이었던 거고 이번 편도 헬렌의 용기와 결심 아니었으면은 마일스가 이렇게 할 수 네.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가장 그 장르적인 장치인 탐정의 이 강점을 빼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다라는 게 클리셰 비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범인 찾는 과정도 그 마일스가 범인이라까지 가는 그 과정도 그 블라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일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요.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진짜 바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것도 잡게 재밌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재밌어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신선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나이브 사우 1, 2 이렇게 해가지고 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솔렘범님, 우리가 이제 최경사 이제 뭐 그 리뷰를 하면서 각자 이렇게 조그만 코너같이 이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네.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아 근데 그 전에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혹시 그 후기들 찾아보면서 어떤 해석이 있을까 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섬을 돌아다니는 딱히 역할이 없는 한 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네. 나중에 뭘 하나 할 줄 약간 그런 알고 느낌이지. 살짝 긴장하면서 봤거든요. 아. 그 사람 좀 주시하게 됐거든요. 근데 맥어핀이지 뭐. 네. 맥어핀. 맥어핀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냥 나와서 네, 집중을 아무 시키는데 아무 의미는 없는.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뭐 아, 난 그냥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사실 자레드 레토가 변장한 거 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아. 왜냐면 자레드 레토가 계속 등장하니까 게다가 변장을 워낙 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찾아보니까 그냥 자기 감독 찐친이래요. 그래서 진짜요? 나이브 원에 나왔어요. 원의 그 나왔었잖아요. 경찰 역할로. 네. 그 블랑 옆에 서 있던 형사였어요. 그 원에서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거기도 병풍처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 라이언 존슨의 모든 영화에 나왔던 자기 친구랍니다. 신기하네요. 약간 워터마크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워터마크. 좀 영광스럽다. 그 친구 영광스럽다. 저의 별의 순간은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그 첫 부분 장면, 퍼즐 푸는 장면에서 듀크 되게 마초한 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엄마한테 뺨 맞는 장면. 그러니까 되게 막 센 척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다 거의 퍼즐 다 푸시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설정이 듀크가 되게 여혐 발언을 하면서 맞아요. 그 약간 젠더 갈등을 유발하고 맞아요. 이용하는 캐릭터로 그려졌는데 실은 집안에서 이런 제일 무시다. 가장 서열이 낮고 심지어 엄마한테 아무것도 여자친구도 못해. 약간 그쵸, 무슨 말 하는지에 관심 없고 이런 느낌. 아 맞아 통쾌했어요. 그런 캐릭터가. 그리고 별의 순간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앤디가 모든 걸 부실 때 그냥 시원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나는 근데 거기서 그거 계속 부시면서 계속 궁금한 거는 저것도 비싼 건가? 난 그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별로 그냥 고만고만한 크리스탈인가? 비싼 건가? 막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건 영화에 안 나오죠? 뭐 그게 비싼 그렇죠. 거는 없죠. 따로 없죠. 나오진 없죠. 않았어요. 근데 모나리자를 태웠으니까 그걸만으로도 엄청난. 모나리자가 클로즈업 들어가니까 약간 짝퉁티 나더라. 아 그래요? 어. 그걸 구분하실 수 있네요. 어떤 느낌이 있는 아니 거죠? 사경을 헤매쳤다는 분이 그거를. 딱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 아이, 짝퉁. 그래요? 근데 저 갑자기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생각나서 모나리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표정이 다르고 뭐 웃고 있고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때 혹시 약간 효과를 쓴다고 느끼셨나요? 모나리자에 네네. 저는 조금 약간 울렁이는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 그 조금 약간. 그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 그게 뭔가 변하는 느낌이 네, 없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막 근데. 이상하다는 느낌은 저도 맞아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모나리자가 대단한 작품일 수도 있어. 내가 그거 그렇게 가짜라면서요. 보면 가짜라면서요. 그거 가짜인데 그 멀리서 클로즈업으로 봤을 때 그 탈 때면 클로즈업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거기서 저 가짜네 이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근데 모나리자가 실제로 멀리서 볼 때 감상자의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웃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좀 우울하면 약간 되게 좀 우울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의 명작이 아닐까라는 또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안 좋았던 장면 꽝의 순간. 네. 그거는 마일스의 첫 등장
좀 기타 치고 있던. 네, 그러니까 노래 좋던데. 이게 영화에서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했던 걸 것 같은데 그 퍼즐 풀면서 마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아 역시 마일즈 이런 거를 준비하다니 막 이런 그래서 뭔가 좀 되게 멋진 사람일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차게 됐는데 딱 첫 모습은 옷도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막 하는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실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머스크가 실제 그렇다더라고요. 머스크가 아, 실제로 진짜요? 말을 하거나 이를테면은 사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뭐 글을 쓸 때 되게 별거 없고 좀 추레하다 막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단한 셀러브리티한테 갖는 환상과 실제 뭐 약간 이런 걸 잘 반영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렘범님이 거기서 뭔가 백막탄 왕자 정도를 기대하셨는 모양이네. 어쨌든 어떤 좀 이미지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뭐 양복을 입고 뭐 약간 되게 질적일 거라고 네. 예상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되게 살짝 똥배도 있으시고 근데 나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거기서 그 사람이 마일슨가라는 부분이 처음에 의심이 갔지. 왜냐하면 얘기대로 되게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있어서. 근데 그렇지 요즘의 셀레브리티, 요즘의 그 파워 피플들은 저러고 있다는 그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클리시적인 진짜요. 저러고 있다. 근데 그렇잖아. 막 저 커버고 맨날 뭐 그쵸, 그쵸. 티셔츠 쪼가리 아, 이렇게 맞아, 입고 뭐 청바지 소리 입고. 끌고. 전 한국의 재벌들을 생각해서 혹시 뭐 명대사나 뭐 이런 거 기억나는 대사도 라인이 있을까요? 그건 준비를 못했군요. 못했는데. 네.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뭐 명대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쵸. 하기가 뭐 쉽진 않은 영화입니다. 근데 맞아요. 약간 그 반전처럼 평소에 마일스가 모나리자와 한 호흡으로 언급되고 싶어라는 말이 나 그거 그거 괜찮았다. 마지막에 또 나오잖아. 결국 이제 반전이. 너는 한 호흡으로 이제 모나리자를 그 태우면 언급이 되는 그 거죠. 대사는 멋있었어요. 맞아. 인류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걸 그렇게 회수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좋았어요. 거죠. 그거 재밌었어. 그거 진짜. 저는 그런 약간 B급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핫소스 콧구멍에 들어가는 맞아요. 진짜. 제 별의 순간. 그리고 그 뭐지 동상 뒤에 숨어 있는 블랑이 동상에서 빠져나갔는데 그 동상이 엉덩이 동상이. 맞아. 그거 못 봤는데. 요런 그 조금 더러운 재미. 더럽다기보다는 조금 그런 재미를 중간중간에 넣은 게 제 별의 순간입니다. 마지막 엔딩 장면도 좋았고요. 꽝의 순간은 없어요? 저는 꽝의 순간은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좋으면서도 꽝의 순간인 게 너무 좀 익숙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 그 저거 뭐죠? 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킹스맨. 킹스맨의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끝나는데 슬로우를 거는 느낌이 약간 클리셰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근데 그게 매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꽝이자 별의 순간인 것 같아요. 꽝이자 별의 순간 나왔습니다. 이런 초식이 또. 일타쌍피. 자, 혹시 다른 분들도 혹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언급하실 거 있으면.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솔렘범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여혐으로 그 트위치에서 돈을 벌고 있는 듀크의 캐릭터도 그렇고,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 휴그랜트 나오는 장면이 저는 그래 휴그랜트구나. 남편이죠. 어쩐지 휴그랜트 닮았더라고. 되게 휴그랜트 닮았네. 휴그랜트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둘이 친구인가 했는데 둘이 동성 커플이 네, 그런 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보면은 누구죠? 케이트 누구죠? 허드슨인가요? 케이트 허드슨이 그 이를테면은 우리로 치면 패션 사업하는데 그 옷을 만드는 공장이 아동 노동 착취하는 거여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 PC함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잘 가져가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곳곳에 넣어놓은 요소들이 이를테면은 요즘 세대들한테는 어필할 방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되게 트렌디한 영화다. 그러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거를 제외하고도 많은 설정들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댓글 찾아보니까 그런 게 불편하다. 너무 좀 노골적이다. 네, 그렇게 또 말하신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네. 로시스 얘기 듣다 나 꽝의 순간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꽝의 순간이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수영장 있잖아. 수영장. 네, 다들 네. 이제 수영하러 가잖아. 그래서 뭐 수영복 입고 여자들 남자도 뭐 그게 누구야 걔 떡대 직구. 네. 듀크도 수영복 입고 막 가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 궁금했지. 아 다니엘 크레이그는 어떤 수영복 패션을 보여줄 것인가 딱 했는데 그 반바지하고 위에 뭐 아마도 시어서커 소재로 만들어진 반바지와 위에 자켓일 것 같아. 그거 입고 그냥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원래 저런가? 원래 너무 약간 귀엽지 않나요? 약간 그러니까? 찝찝한 그런 아, 뭔가 수영복이 아닌 그치. 게. 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라미 이번 영화의 그 패션들을 어떻게 봤는지. 패션. 아니, 저는 어, 일단은 앤디 패션도 좀- 패션에 되게 사실 눈이 많이 갔어요. 그럼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언니가 화려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언니 화려한 모습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앤디가 그걸 구현할 뿐인데 그래서 딱 그 처음에 선착장에 등장할 때 입었던 그 드레스 너무 예뻐. 어디 네. 드레스예요? 모르죠 저는 그거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드레스가 제 기억으로는 약간 노란색이랑 블랙이 섞였었나 약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약간 정점으로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눈에 갔던 거는 하얀색 수트를 입고 맞아. 총을 맞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되게 날이 서가지고 친구들이랑 대립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러 빠져나와서 딴 데 찾아가는 그런데 그 수트도 되게 잘 어울리고 세련됐던 것 같아요. 예뻐요.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핫소스 묻힐 때 대비 효과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묻히니까. 1편, 2편 다 그 여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편은 캐릭터 두 개가 너무 다르잖아요. 연기 스타일이. 그러면서 와 진짜 나이브스 아웃은 좋은 배우를 발굴하는 건가 아니면 좋은 배우를 쓰는 건가 싶었는데 되게 주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블랑이라는 캐릭터가 다니엘 크레이그가 좀 약간 어리숙한 아저씨도 잘 어울리는 얼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유머러스한 장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막 담배 몰래 피다가 흡연 알러 맞아요, 올려가지고 맞아요. 막 도망치고 막 그런 장면들 그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요. 맞아. 누가 007이라 네,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 짤뚱한 바지 입고 막 걸어다니는 것도 되게 웃기고 저는 좀 잘생긴 남자 한가 웃긴 거. 그래서 그런가? 좀 잘 맞는 배역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편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지만 다음 편이 나와도 또 보겠다. 마치 저희가 007 시리즈물 쭉 보는 것처럼 그런 시리즈물 계속 좀 찾아보게 하는 그런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프랜차이즈를 잘 갈아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새 프랜차이즈 시작하기가 어려울 그렇죠. 텐데 진짜 잘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2를 이렇게 가져가서 확장성이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1편에서의 블랑도 뭐 비슷한 연기를 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약간 무슨 그 연기가 약간 연극적이다 이런 느낌이 보는 내내 계속 들었어요. 1편은 근데 상대적으로 더 중후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2편만큼의 그런 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었다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 뭐 어머어스 게임도 잘 못해가지고 막 맞아요. 친구들이 막 면박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바로 걸린다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가 들었고 약간 허당기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과 리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평점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근데 개봉한 지는 꽤 됐잖아. 이게 이게 아마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여서. 영화가 아니라고 치는 모양이네. 네, 그래서 관객 평점을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극단적으로 10점과 1점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0점. 도대체 왜 평점이 낮은지 이해되지 않네. 1편보다 감탄하며 보게 되는 건 아니지만 복성과 떡밥 그리고 마지막 씬은 굉장히 감탄할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평점 휘둘리지 말고 꼭 보셈. 그다음에 9점. 1편이 전통 추리극을 뒤집은 명작이라면 2편은 미스터리가 첨가된 드라마라고 봐야 합니다. 1편에 비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작이 좀 늦어지는 게 아쉽지만 충분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1편같이 대단한 반전이나 흥미로운 추리는 좀 덜어내고 다양한 인물들과 색다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편 같은 이야기 비틀기로 영화 중반에 이야기를 다시 풀어주며 관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추리할 시간을 줍니다. 시작은 느리지만 힘있게 밀고 가는 영화는 맞습니다. 또 10점. 나이브스 아웃 1이랑 전혀 다르게 코믹과 드러난 악당 쓰러트리기로 구도를 잡았으니까 1이랑 비교를 하는 것은 짜장면과 짬뽕 중 뭐가 더 맛있냐고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낮은 평점대로 가볼게요. 6점. 코미디물로는 좋고 추리물로는 별로. 5점. 끝나고 나니 인상에 남는 인물이 없을 정도로 배우 한 명 한 명 매력은 전작 대비 현저히 떨어짐.
어디서 본 듯한 스토리에 에드워드 노튼마저 매력 없어 보임. 5점. 나도 깨부수고 싶다. 나태진 감독의 횡포에 맞서서. 그다음에 2점. 나이브스 아웃 1은 재밌었다고 친구들에게 보라고 난리를 쳤는데 2는 졸작이 따로 없네. 블랑 캐릭터도 왜 이렇게 조잡해짐? 진짜 개실망함. 그다음에 또 1점. 좋은 아이템, 좋은 배우도 넷플릭스가 묻어가면 어떻게 됐는지 잘 보여줌. 슬슬 넷플릭스 해지할 때가 된 듯. 뭐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진짜 뭐 다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뭐 짜장면, 짬뽕 둘 다 뭐 으뜸과 버금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히 캐릭터는 강력한 캐릭터는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다 고만고만하고 오히려 다른 힘들로 좀 재미를 주려고 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최경사 평점 이제 내려보시죠. 자, 이게 보니까 라미. 저요? 저는 제가 사실 3.0가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심했나 싶어서 3.3 하겠습니다. 3.3. 네. 저는 1편 같은 스타일을 워낙 좋아해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뭐 짜장면과 짬뽕이라면 전 짜장면을 많이 좋아해서 그런 평점을 내렸습니다. 네, 3.3.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썰렌범님은 몇 점 주겠어요? 저는 3.8. 3.8. 사전부터는 좀 취향인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재밌었으니까 3.8. 아, 취향에는 조금 뭐 딱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 봤다. 네. 3.8. 앙군. 제가 1편에 4점을 줬더라고요. 2편에도 4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으나 저는 짬뽕 짜장면 다 좋아해요. 네. 섞어서 한번 먹어봐요. 노시스. 저는 솔렘범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공감하는 차원에서 저도 3.8을. 3.8. 네. 노시스 이거 낮게 줄 줄 알았는데 깨줄 줄 알았네. 네. 저는 3.0 주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무사하게 오늘 팟캐스트를 녹음했다는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카톡 왔을 때 3.0 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요? 딱 느낌이 왔어요. 안 보실 수 있겠다. 내가 안 봤으면 더 낮게 줬을 거야. 저는 뭐 그냥 저도 사실은 이게 뭐 갖고 오기 전부터 3.0이라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얘기하면서 더 조금 볼 것이 더 많은 영화였구나. 조금 안 자고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 좀 낮에 보면. 낮에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만 기본적으로 제 취향 영화는 아니에요. 네,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어서 3.0. 그래도 제 딴에는 많이 줬습니다. 합하면 3.58점, 3.6점 정도. 높네. 높은데요? 꽤 높습니다. 요즘에 또 영화가 그렇게도 많이 개봉하고 맞아요. 있진 않아요. 이제 좀 시즌에 들어가서 뭐 CJ의 유령이라든지 교섭, 그 이혜영 감독 독전 만들었던 독전은 우리가 했었을 했습니다. 거예요. 좀 되게 센 영화였는데 교섭 임순례 감독이에요. 되게 뜻밖이죠. 임순례 감독이 갑자기 교섭이라는 현빈하고 누구더라? 나오는 그 약간 손예진 아닌가요? 손예진? 네. 둘도 같이 찍었어요? 그 부인이고 같이 나오진 않을 것. 잘 모르겠네. 황정민 아닌가? 황정민 맞아요. 황정민 맞아요? 황정민. 네. 해서 나오는 영화가 있죠.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또 기지개를 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영화들이 개봉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얘기를 바빌론이 개봉합니다. 바빌론. 개인적으로 너무 드디어. 기다리는 영화인데 바빌론이 저희가 진짜 언제부터 언급했는데. 데미안 셔젤 네. 감독의 바빌론이 언제 개봉이죠? 금방 얼마 안 남았어. 그래요? 많이 안 남았어. 25일 남았다는데요. 좀 그렇게 오래 남았네요. 남지는 않았는데 한 달 뒤. 근데 이게 되게 평이 엇갈리더라고. 전 예고편은 너무 음악이 멋있게 어차피 뭐 누구죠? 음악 감독?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라라랜드. 인터뷰 하셨던 라라랜드. 네. 저스틴 허위츠. 저스틴 호이츠인데 음악 되게 좋았는데 근데 또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펜하이머 예고를 벌써 시작했어요. 맞아요. 프로모션을. 그거 기대됩니다. 네. 핵폭탄, 핵 실험을 CG 없이 실사로 찍었답니다. 네. 그것도 아이맥스로. 도대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핵을 쓰지 않고 무서워, 이 핵폭발을 정도면. 만들어냈다는 게 그리고 우리 톰 형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도 개봉을 올해 하죠. 상반기 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단톡방에 공유한 그 스턴트 본인이 하는 거 영상. 봤죠. 와 진짜 자연사 하셔야 돼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사고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해낸다는 게 환갑 넘어가지고 참
마블도 있습니다. 네. 네. 퀀텀오니엄 있습니다. 마블도 뭐 여러 개 있더라. 자,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솔렘범님 같이 녹음했는데 어떠셨어요? 예, 생각했던 거 하고 오늘 해보시니까. 할 말이 없을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왔었는데 혹시 못한 말 있어? 아니요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한 줄 평 준비했어요. 네네네. 한 줄 평도 있지 않나요? 한 줄 평 있어요. 따로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맞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 가세요. 저희 한 줄 평은 실속이 없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이 영화. 맞네. 좋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인스타에 꼭 실어주시고. 넣어두겠습니다. 나 그게 궁금해. 들었을 때 상상하는 분위기랑 네. 이게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얼굴을 뭐가 달라요? 실제 보는 건 처음이잖아요. 저를 제외하고는. 근데 느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그 목소리가 다 너무 익숙해서. 네. 애청자. 편안했습니다. 역시 오디오가 중요한 겁니다. 오디오. 네, 이렇게 새해 첫 채경사 우리가 이제 초딩 졸업반이 된 채경사의 첫 방송을 이렇게 너무 어리네요 아직. 그러니까 갈 아직 길도 너무 갈 멀고. 길이 멀어요. 언제 갈 길 키워? 멀다. 언제 대학 보내냐 진짜. 자, 채경사 175회 나이브 사웃 글래스 어니언 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청취자와 함께하는 채경사로 진행했고요. 저희도 굉장히 솔렘범님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또 재밌게 녹음을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또 다음번에 저희가 또 같이 함께하는 채경사를 진행할 때 많이 응모해 주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